1998년 초겨울,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롭스크 인근, 이 지역은 당시 북한 해외 인력이 비교적 많이 체류하던 곳이었습니다. 벌목, 항만하역, 창고 관리 등 장기 체류가 필요한 작업이 많았고, 북한 인력은 집단 숙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작업 시간과 이동 동선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에 파견된 인원들은 대부분 개인 행동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고, 외출 역시 관리자 동반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이탈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말부터 현지 관리 기록과 보고서에 조금씩 이상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귀환 일정 미이행, 연락 불가, 현장 미확인, 사고 보고는 없었고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작업 중 사망이나 부상 같은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숙소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아있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사라진 인원들의 숙소 상태였습니다. 침구는 그대로 있었고 작업복 일부와 개인 소지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획적으로 떠났다고 보기엔 너무 갑작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경제 전반이 극심한 혼란을 겪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식량과 외화 문제가 동시에 악화되던 때였습니다. 앞선 화에서 언급했듯이 이 무렵 북한은 이미 상당수의 인력을 해외 여러 지역에 파견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왜 사람을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밖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현지에서 어떤 변수가 되었는가입니다. 1998년에서 1999년 사이 러시아 극동뿐 아니라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이어집니다. 정해진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 관리 책임자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들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시기, 특정 직종, 특정 역할을 맡았던 인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단순 현장 노동자보다는 통역을 맡았거나 자재 관리나 현지 업체와의 연락을 담당했던 인원, 혹은 비교적 장기 체류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었습니다. 즉, 외부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했고 현지 사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북한 내부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무단 이탈이라면 관리 책임자 처벌이나 귀환 통제 강화로 끝났을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해외 인력 관리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귀환 일정이 앞당겨지고 장기 체류 인원이 교체되며 보고 주기가 훨씬 촘촘해집니다. 관리 책임자 역시 단순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보안 성격이 강한 인물로 교체됩니다. 문서에 사용되는 표현도 바뀝니다. 이탈, 무단 행동 같은 표현 대신 외부 접촉 가능성, 사상 동요 우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사라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누구와 접촉했을 가능성까지 함께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1999년 이후 일부 해외 체류, 북한 인력과 외부 단체의 접촉 정황이 각국 정보 기록과 증언을 통해 조금씩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정보기관, 종교단체 혹은 브로커를 통한 간접 접촉, 이들은 공개적으로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고 언론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통계상 탈북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인원으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북한 해외 인력 문제는 외화 확보 수단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보안 문제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서해와 동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침투 접촉 사건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해외에 나가 있었고 이미 외부 사회를 경험했고 이미 돌아가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더 이상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변수가 됩니다. 일부는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됐고 일부는 지속적인 추적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는 공식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IMF 이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게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개인의 생존 문제이기도 했고 체제 전체의 불안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을 보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노출됐는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였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흐름이 공식 사건 기록 속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다룹니다. 2000년대 초 실제 침투와 접촉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사건 단위로 하나씩 추적합니다. IMF 이후의 선택은 그 시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는 사람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